매력적이고 싶다면 따라쟁이가 되자. 땡땡씨, 모모씨랑 같이 서 있으니까 완전 오징어 같아요. 이렇게 타인과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아무리 농담으로 웃자고 한 말이라도 뭐야, 웬 오지랖이야? 어디서 비교질이야?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나서 하고 무척이나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들으면 매우 기분이 상하는 말을 스스로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 녀석이 나보다 훨씬 낫지. 나는 모모처럼 예쁘지 않으니까 라며 스스로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침울해합니다. 누가 남들과 비교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멋대로 비교하고 풀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야말로 스스로에 대한 고문, 자신을 샌드백으로 삼아 펀치를 날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째서 그토록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 안의 에너지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 주도록 합시다. 오늘도 진짜 멋있어. 오늘 패션도 끝내준다. 맨 얼굴도 예뻐. 웃는 얼굴이 멋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버릇으로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하여 에너지를 충전시키면 남들과 비교하며 의기소침해지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내 안에 에너지가 가득 차면 멋진 사람을 보아도 나는 부족해 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스스로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아름다움과 멋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만의 개성을 잘 드러낼 때 멋지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 자신의 아우라를 뽐내는 사람을 멋지다고 생각하죠.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된다면 저 사람의 어디가 멋질까 하고 멋있는 사람을 잘 관찰해 봅시다. 저 헤어스타일인가? 그렇다면 헤어스타일을 따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녀의 어디가 매력적이지? 눈인가 싶다면 눈 화장을 따라 해보는 식으로 말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재료로 삼지 말고 자신을 멋지게 만들 본보기로 삼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내 편이 되어야 우주도 내 편이 된다. 동료 중에 무언가를 부탁하면 난 그거 잘 못하는데 라는 말을 달고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전혀 못하지 않아요 하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잘 못하는데 라고 말하면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 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유가 무엇이든 그건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겸손을 표하려고 하는 말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콤플렉스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스로를 바보 취급하는 자학적인 말은 이제 그만둡시다. 저 역시 서투르고 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우선 마음속으로 괜찮아, 괜찮아 하고 외칩니다. 그런 후에 나의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자세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을 고릅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런 기계를 다뤄본 경험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이런 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타입이라서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성의를 받아들여 더 자세히 알려주고 노력하는 태도를 높이 사줍니다. 해본 적 없는 업무를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까지 불안해집니다. 상대방이 이 사람은 일하고 싶지 않나?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말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처럼의 기회는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없어도 핸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틀고 괜찮아 괜찮아 라고 외쳐봅시다.
그리고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말,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말을 고릅시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험은 많지 않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운의 여신에게는 오로지 앞머리밖에 없습니다.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분명히 괜찮고 괜찮을 테니까요. 경험은 많지 않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명의 상대, 수행의 상대. 친구들은 모두 결혼을 했는데 저만 못하고 있으니 왠지 뒤처진 것 같아요. 어느 날 30대 중반의 여성이 수심 가득한 얼굴로 사이토 히토리 씨에게 이런 한탄을 했습니다. 그 하소연에 사이토 씨는 유머를 섞어 이렇게 대답을 했죠. 결혼은 말이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길거리를 걷다 보면 대체 저런 사람과는 누가 결혼했을까 싶은 사람도 보란듯이 결혼해서 아이도 있잖아요. 당신이 보기에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결혼을 하니 결혼을 못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상한 거지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어두웠던 그 여성도 깨달음을 얻은 듯 함께 웃었고요. 이제 알겠나요? 결혼이라는 건 빨리 하고 후회하느냐, 늦게 하고 후회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수행이니까요. 생판 남과 생활하는 수행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든지 상대방이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망상을 하니 실패하는 거예요. 수행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남편의 이상한 말 한마디에 싫어지겠지만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참된 수행이야. 이 사람이 아니면 이런 수행을 할 수 있었겠어 하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결혼하는 상대방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 반드시 결혼해야 해요. 정해진 운명이니까요. 그렇게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운명의 상대라고 부르지 말고 수행의 상대라고 하세요. 결혼은 수행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가 제대로 된 수행을 하고 있군 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빨리 해도 늦게 해도 결혼은 수행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뒤처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수심 어린 얼굴은 이제 그만두고 활짝 웃기를 바랍니다. 맛있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 나는 먹어도 계속 예뻐진다. 고백하건대 저는 원래 살이 잘 찌는 체질인데다 꽤나 대식가에 속합니다. 게다가 술도 상당히 즐기는 편이죠.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살이 안 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먹거나 마시는 대신 살이 찌지 않도록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써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살이 찌지 않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죠. 저만의 비밀로 해두고 싶었지만 특별히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먹어도 계속 이뻐진다. 이걸 먹으면 계속 예뻐진다. 저는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주체할 수 없던 식욕이 조금 가라앉기도 하고 먹고 나서 괜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살이 찌지도 않습니다. 살이 잘 찌는 사람은 먹을 때도 자신을 탓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살이 찔 거야 하고 생각하며 밥과 간식을 먹으면
칼로리에 죄책감까지 삼키는 꼴입니다. 그렇게 죄책감을 갖고 먹으면 벌을 받습니다. 바로 살이 찌는 법이죠. 바로 살이 찌는 벌이죠.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살이 찌면 남들에게 살쪘네라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도 나빠지고 거기다 살이 쪄서 맞는 옷이 없어. 나는 살이 쪄서 너무 보기 싫어.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이 벌은 그렇게 점점 쌓이는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소하게 만들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무서운 벌이기도 합니다. 채소든 고기든 우리는 살아있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귀한 생명체를 먹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그러니 살이 찔 거야 라는 죄책감을 갖고 식사를 하기보다는 음식이 주는 생명에 감사하며 즐겁고 맛있게 먹도록 합시다. 의기소침해질 때 필요한 용기가 샘솟는 주문. 무언가에 도전하려고 할 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좀처럼 첫 발을 내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평소보다 화려하게 멋을 내야 할 때, 남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 때 등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어느 날인가 사이토 히토리 씨가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에 대해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말하자면 먼저 지혜를 빌려주는 사람이 있죠.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도와주는 사람 말이죠.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요. 일을 하려면 돈이 드니까요. 그런데 이 지혜와 돈은 내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스스로 내야 해요. 그게 뭔지 알겠어요? 제가 놀람과 의문이 가득한 표정을 짓자 사이토 씨는 그 중요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만큼은 아무도 대신 내주거나 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 스스로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내지 못해서 성공의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려워도 그 용기만 낼 수 있다면 틀림없이 성공하는데 말이에요. 정말 멋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날 마음속으로 크게 감동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을 전수받았다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응원해 주어도 당신의 다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당신이 내는 용기뿐이니까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해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이토 씨는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용기 하고 100번쯤 말하면 돼요. 신기하게도 용기가 날 겁니다. 용기 내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많이 내려고 하면 힘들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매일 내보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용기를 내는 습관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용기도 낼 수 있거든요. 인생은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하는 크나큰 모험입니다. 당신의 용기는 다양한 상황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용기라는 말버릇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지혜와 돈 그리고 용기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당신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말이 행운의 나를 만든다. 남의 칭찬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매일 칭찬하면 자존감을 높이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말버릇은 힘이 들 때 나를 지탱해 줍니다. 몸이 안 좋을 때, 장래가 불안할 때 스스로에게 믿음을 주는 말을 해줍시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잘 못하는 일, 자신이 없는 일에 직면했을 때는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외치고 상대방에게는 진취적인 말을 해봅시다. 용기는 아무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용기라고 말하며 조금씩 용기를 내는 습관을 들입시다. 제4장 실패도 모두 성공으로 바꾸는 역전의 말버릇. 실패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성공이라는 글자를 돋보기로 잘 들여다본 적 있나요?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실패라는 글자가 여럿이 모여 성공이라는 글자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돋보기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글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저 인간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대나무를 이용한 필라멘트로 실용성 있는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구가 만들어지기까지 아득할 만큼 많은 실패가 있었다는 건 너무도 유명하죠. 하지만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어. 그저 1만 가지의 잘 안 되는 방법을 알아냈을 뿐이야. 에디슨에게 성공이란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성공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거기서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로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면 그간의 실패는 모두 커다란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바뀌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역시 말버릇의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입 스타일리스트인 A씨는 업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중요한 모임을 앞두고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다가 그만 옷에 주스를 쏟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최악이야, 재수가 없네 라며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최악이다. 좋아하는 원피스가 완전 엉망이 돼버렸네.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나는 진짜 되는 일이 없나 봐. 이거 말고 달리 입고 갈 옷도 없는데. 그래, 내 팔자에 무슨 모임이야. 그냥 집에나 처박혀 있어야겠어.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집에서 뒹굴거리고 말았습니다.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으니 얼마 후 또 서두르며 외출 준비를 하다가 이번에는 옷에 커피를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녀에게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쌓여갔고 의욕도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신입 스타일리스트인 B씨는 어떨까요? 그녀 역시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다가 실수로 옷에 주스를 쏟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행이다. 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라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탁자 끝에 컵을 올려두지 말아야겠어. 그리고 서두르지 않게 10분 전에 준비를 마치도록 해야지.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 그녀는 짜증스런 기분에 빠지지 않고 곧바로 두 번째 마음에 들었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만 스타일이 살짝 심심한가 싶어서 스카프로 멋을 내고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패션지 편집장의 눈에 띄어 칭찬을 듣게 됩니다. 좀 밋밋한 옷이었는데 거기에 스카프를 매치하니 멋있네요.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B씨는 이 인연이 계기가 되어
인기 스타일리스트의 길을 걷게 됩니다. B씨는 실패의 경험에서 제대로 교훈을 얻었고 이를 성공으로 바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시작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하지만 실패에서 배운다면 그것은 좋은 경험으로 바뀝니다. 즉, 성공으로 가는 계단에 한 걸음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실패라는 경험 덕분에 이전의 나보다는 분명히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좋게 바꾸느냐 나쁘게 바꾸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렸죠. 그러니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 더 나쁜 방향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일만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해봅시다. 이건 커다란 성공을 만들어줄 중요한 부분이야. 실패에서 배우십시오. 실패를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 늘 좋은 경험을 하고 점점 더 멋있어질 것입니다. 실패를 기꺼이 맞이하라. 실패에서 교훈을 건져내라. 실패에서 배운다면 그것은 좋은 경험담으로 바뀐다.